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7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계묘년 갑인월 임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사주 명식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에 임수라고 하는 일간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 때는 1번 일간을 본다, 2번 월지를 본다, 그 다음에 3번 격국을 본다, 이렇게 구분해서 사주를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고요. 오행으로는 수, 즉 물의 기운이 되고, 물상으로 봤을 때 물로 보는 것이지만 기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차가운 냉기, 영하 40도, 50도, 60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의 냉기를 수의 기운이라고 보죠. 저기 언제 유튜브 봤는데 영하 72도, 73도까지 영하 73도까지 떨어지는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그런 차가운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죠. 그래서 임수는 양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양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음수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 또한 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은 냉기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개수 또한 임수와 같지만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임수가 양수라고 하면 개수는 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에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데, 어떤 것이 더 크냐 작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어떤 것이 더 차가우냐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양을 대표하는 것은 병화가 양을 대표한다라고 하고요. 음을 대표하는 것은 수 중에서도 어떤 수, 임수가 음을 대표할까요? 개수가 음을 대표할까요? 음을 대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임수 아닐까요? 이렇게 붙이면은 음을 대표하는 것은 뭐다? 개수가 음을 대표한다. 가장 양적인 것이 양의 대장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 가장 음적인 것, 음의 대장은 바로 개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을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음수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음수인 개수보다는 깊고 넓고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했을 때 물상으로는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다라든가 강, 호수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인 양수보다는 작고 아담한 정도의 물을 말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이죠. 옹달샘 또는 정화수 같은 개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이 바로 이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큰 물이 잔잔했을 때야 상관없겠지만 얘네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일어나고요. 강 같은 것, 호수 같은 것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되죠. 물이 범람하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한 경우에는 이러한 쓰나미가 일거나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충분하는 성질이라고 하죠. 충분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의 이 충분하는 성질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토라고 하는 양토라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고요. 기토라고 하는 음토를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토는 임수를 기토탁임 정도 할 정도 되지,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큰 강 같은 거를 막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토를 갖다가 써야지 막지 작은 모래라든가 한삽의 모래가 흙 가지고는 큰 강을 막을 수가 없는 것과 같다. 큰 덤프 트럭이 수십 대 수백 대를 갖다가 때려 부어야지 강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삽자루 몇 개 가지고는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금방 말했던 양토인 무토로 해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고, 기토는 아무리 많더라도 무토에 비해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은 떨어지게 되겠고요. 또 임수가 왕에서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화로서 무토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왕하든 개수가 왕하든 수가 왕하면 기온이 어떻게 된다? 아까 냉기라 그랬죠? 기온이 하강해서 추워지기 때문에 병화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병화는 임수가 무토를 쓸 때는 병화를 아울러서 같이 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임수일간도 왕할 때도 있지만 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성인 금을 가지고 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 이 월령에 따라서 수도 많이 변하게 되죠. 4월, 5월, 미월에 화가 왕할 때는 수가 약해질 것이고, 신월, 6월처럼 금생수에서 수를 생해주는 신유월은 임수가 세력을 얻을 것이고, 해월, 자월 같이 수가 왕할 때는 임수가 너무너무 왕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가 많이 고갈될 것이고, 진수축미월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진술충미 월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게 되어 있으니, 토가 많을 때는 아까 말했던 신약으로 보고 금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월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오늘은 월령은 인월이죠. 월령을 볼 때 항상 절기를 본다. 절기라고 하는 것, 인월에는 입춘과 우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중요한 것은 우수도 중요하겠지만은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춘은 뭐가 바뀐다? 연도 바뀌고 월도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이니, 다른 것은 월만 바뀌는 기준이지만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연과 월이 모두 같이 바뀌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입춘이 되면서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겨울은 기온이 어떻게 됐습니까? 뼈가 애릴 정도로, 살이 애일 정도로 혹한의 계절이었다라고 하면, 봄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 자체가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수전까지는 입춘이 되면서 우수전까지는 그래도 겨울의 한기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수전까지는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남아있는 겨울의 한기 있죠.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비단 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 이거는 절기와 상관없이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 한기가 생기는 것이니 이때도 조후의 필요성은 있게 되는 것이나, 절기로만 따지고 봤을 때 입춘부터 우수 전까지는 무조건 화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 법입니다. 그리고 인월, 묘월, 진월 모두 어떤 계절? 봄이라고 하는 춘절이 됩니다. 인월은 초춘이라고도 하죠. 초춘 또는 맹춘이라고 해서 초봄을 의미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해서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중춘인 묘월이 되고, 진월 같은 경우에는 개춘, 만춘 또는 우리가 모춘이라고 해서 늦봄이죠. 늦봄. 어떤 분 호가 늦봄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봄이 늦게 온다, 광복이 늦게 되더라도 반드시 올 것이다, 뭐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어떤 계절?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된다. 그리고 계절은 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색깔은 청색이 주관하고,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목왕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월의 경우에는 목이 이때는 임관지가 되는 것이니 목이 굉장히 세력이 왕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생목이라고 하죠. 수생목 하게 되면 수가 목을 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드럼통 알죠? 드럼통에 물이 한 통이 들어있는데, 드럼통에 근데
이 물로 줘야 할 나무가 수백 그루다. 수백 그루. 그러면 충분한 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충분한 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생목이 된다 하더라도 목이 많게 되면 수가 고갈되죠. 목다 수축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목을 생하지만은 목이 많으면 물이 고갈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인월 같은 경우가 바로 목이 왕한 목이 임간지가 되는 그런 계절이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임수든 개수든 여기가 바로 병지가 되죠. 병지, 그다음에 묘월은 사지, 진월은 수의 고지, 묘지가 되기 때문에 인묘진월은 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신자진 신자진 띠들이 대체적으로 지금이 바로 어떤 것 삼재가 되는 겁니다. 원래 신자진은 뭐죠? 신자진 수를 말하죠. 수국. 그래서 신자진 수가 바로 수라고 하는 것이 인묘진의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그 띠로 놓고 보게 되면 원숭이, 쥐, 그 다음에 용이 바로 삼재가 되는 것인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아무리 수가 목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한 때 목이 많아지게 되면 수가 어떻게 된다? 고갈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충분해서 물이 범람할 우려는 없기 때문에 약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경금을 얻음으로 인해서 임수를 생하고요. 경금을 얻음으로 인해서 목을 억제해 주는 것입니다.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지만은 금이 목을 억제해 준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목이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통제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아이들한테 내가 용돈을 주게 되면 우리 아이가 그 용돈을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으면 되는데 일진한테 삥을 뜯기게 되면 내가 용돈을 계속 준다 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용돈은 용돈대로 주고 일진은 일진대로 통제를 시켜 주어야지만 그 용돈이 오롯이 우리 애들한테 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일진이 되는 것이죠. 엄마가 자식한테 돈을 주는데 일진이 우리 자식의 기운을 뺏어가니 엄마인 내가 그 일진 애들 적절하게 사이좋게 지내라면서 통제시켜주는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금으로서 임수일을 생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병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다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원한적으로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 인월의 임수는 인성인 경금을 먼저 얻어서 임수일간이 왕해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좀 한습해진다라고 하면 병화, 일간 임수가 다시 왕해졌다라면 무토로서 제방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일간, 2번 월령, 3번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격국을 알게 되면 용신을 알게 될 것이고요. 용신을 알게 되면 대운은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건 양목이 되죠. 양대 양이 되는 것인데 수생목하였죠. 일간님 임수가 월지에 있는 목을 생하는 것이 돼서 내가 생하는 거죠. 아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내가 생하는 것 육친으로는 식상이 식신이 되겠습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는 것을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상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대양이 되니까 식신이 되는 것이고 내일은 음수인 개수가 양목인 인목을 보니까 내일은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신격이 되는데 식신인 목이 너무 많고 임수일간이 약해서 목다 수축이 된다. 즉 설기태과가 되는 것, 설기과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 시 오늘 사주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인 금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목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은 뭐냐면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라도 병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양수가 양화를 보게 되면은 저거는 편재 격이 되는 것이지만은 역시나 일간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재성, 아무리 좋은 식신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설기태가 또는 재다신약, 설기태과 또는 재다신약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약한 일간 임수를 도와주는 글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월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 즉 여기 인의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한적인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좀 이따 병화를 보겠지만, 이렇게 되면 얘를 격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로 격을 잡고, 물론 일간이 세력이 있으면 병화로서 조후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일간이 세력이 약하면 오히려 병화가 있는 것은 썩 좋지 못한 일간의 뿌리를 그래서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연지에 묘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식신상관을 구분할 것 없이 이거는 수목, 진, 상, 관, 격으로 봐도 틀리지 않다. 진짜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해서 진상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역시나 설기태가 설기과다함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 그 다음에 연간의 개수가 있지만 이 개수 또한 뿌리가 지금 이렇게까지만 보면 뿌리가 없지만 일지에서 그래도 자수를 보게 되면 이 자수가 임수의 뿌리도 되고 개수의 뿌리도 됩니다.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양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양인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중에 있는 양인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수는 겁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자중에 있는 양인이 투출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수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약했던 임수 일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지만은 금이 있는 것에 비해서 수가 있으면 수는 다시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수목이 같이 왕하지만 이거는 수가 더 왕할까요? 목이 더 왕할까요? 개수 따지면 3대 3이니까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목이 기운이 월등히 강하다. 왜냐?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일단 경금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경금이 지금 뿌리가 지지로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 편이 하나 더 생긴 것이고요. 양인 하나에 양인 두 개에 양인 투출하게 되면 이것도 수가 굉장히 왕한 것이다. 이 정도 되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겠는데, 이 상태에서 무토가 들어온 것은 썩 좋지 못하죠. 수가 왕합니다. 일단은 어찌 됐던 간에 수가 인월에 이렇게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한기가 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신해시 마찬가지로 이거 신금도 역시나 뿌리가 없는 것 똑같지만은 자수에 해수를 얻게 되면 이 임수가 굉장히 왕하죠. 역시나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나 역시나 원국에 뭐가 없습니까? 무토가 없습니다. 선생님, 인중에 무토, 해중에 지장간, 암장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다. 인중에 있는 무토, 해중에 무토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중의 무토, 해중의 무토는 용신으로 치용하거나 또는 격을 잡는 데 쓰지 않는다. 역시나 이 신해시가 되더라도 목화운으로 가서 일단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신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 요 신금은 신해시 신금과 달리 축에 이렇게 뿌리를 두게 됩니다. 자축이 어떻게 되죠? 합토가 되죠. 합토. 이렇게 되면 의외로 이거 수기가 약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따뜻해질 수는 있지만 수기가 좀 약해지는 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반대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사주가 한습한 것이 조우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대운이 좋은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따뜻함을 향해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수, 개수 있고 신금까지 있으면 굳이 금수운으로 가서 추운 지방, 추운 데로 갈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 있잖아요. 개수, 임수가 3개가 있죠. 자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수가 이렇게 약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목화운, 금수운
각각 뭐 장단점은 있겠으나 뭐가 필요하다 그래도 온기가 필요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이 목화운으로 갔을 때, 특히 여아로 태어났을 때 무오대운이 가장 좋지 못할 거예요. 이거 좌우상충 딱 때리게 되면 수의 기운이 완전히 이때 또 세운에 따라서 또 봐야 되겠지만은 이때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좀 한습해진다 하더라도 인중의 병화가 2개가 있기 때문에도 좀 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전빵으로 가면은 금수운이고요. 그냥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돈 벌어가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면 목화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계묘시가 좋을까요? 이민시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계묘시를 낳을 바에 당연히 이민시가 훨씬 나은 것이고요. 갑진시가 되게 되면은 신축시는 자축 합토지만은 자진은 합수가 되죠. 이것도 수가 세력이 없지 않아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갑오시가 된다 하더라도 간목이 무토를 제하고요. 이거는 충중봉합이 되기 때문에 좌우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진시였다라고 하면 저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을 좀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병호시가 되면 이건 좌우충 되는 것이니 좋지 못합니다. 정미시 같은 경우도 좀 굳이 뭐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겠나 생각되고요. 이렇게 되면 신자 합수가 되죠. 신자 수국. 원래는 아까 말했던 신자진 수국이 돼서 이건 수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무토로서 임수를 물론 제하고 병화로서 조해야 되는데 뭐가 없습니까? 무토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목이 얘를 여지없이 극파를 시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데 토의 기운이 약하니까 요거는 어떤 운? 화토운이 길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